사회 정의를 위해 또 약자 이익을 위해 활동하는 공익 변호사들이 있습니다. 변호사 3만 명 시대, 이런 공익 변호사는 100명 남짓. 특히 지역에서 활동하는 변호사는 손이 꼽을 정도입니다. 부산에 이런 공익 변호사 단 2분이 있는데 그중에 한 분, 이주원 공익 변호사입니다. 저희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예,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인권 변호사나 공익 변호사, 아무래도 뭐 로펌 소속 변호사나 또 개인 사무실을 하는 변호사와는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가장 큰 차이를 저희가 좀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저도 로펌에서 변호사 생활을 했었는데요. 예. 로펌에 있을 때는 이제 아무래도 로펌을 선임할 수 있는 그런 의뢰인들이 찾아오고 네.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에 따라서 소송을 해드리거나 의견서를 써드리는 일을 했었는데요. 지금은 이제 제가 공익전업 변호사로서 주로 만나는 분들은 그렇게 로펌이나 변호사를 선임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인 분들이 많으시고 예. 또 저는 주로 어떤 법률 지원이 필요한 현장 또는 사건의 당사자 또는 인권단체 활동가들을 좀 찾아다니면서 네. 이제 그 문제를 같이 해결하기 위해서 좀 다양한 방법, 뭐 소송이 될 수도 있고 법을 바꾸는 일이 될 수도 있고 또 필요한 정책을 만드는 연구 그렇죠. 이런 것들까지 포함해서 좀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법부와 행정부 이걸 소위 이제 넘나드는 네네. 그런 포괄적인 업무를 활동을, 또 네, 하고 예, 훌륭하십니다. 이 사실은 이 길을 걷는다는 것은 로펌 변호사가 이 보장받을 수 있는 어떤 사회적인 것부터 여러 가지 것들을 포기를 해야 되고 무엇보다 정의감 또 사명감 이런 것들이 우선돼야 할 텐데 이 언제부터 이렇게 관심을 가지셨는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제가 사실 다른 변호사님들보다 특별히 뭐 사명감이나 정의감이 더 투철한 것 같지는 않고요. 다만 이제 어릴 때부터 좀 타인의 삶, 특히 좀 이렇게 사회에서 좀 소외되거나 배제된 사람들의 삶에 좀 관심이 많은 편이었고 제가 어릴 때 이제 다대포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는데요. 부산에서 자라셨군요. 네네. 그때부터 조금 그런 관심을 가졌고 또 이제 대학에서 변호사가 되기 위한 공부를 할 때 이제 어떻게 보면 선배 너무나도 훌륭하신 그 공익 선배 변호사라고 할 수 있는 조영래 변호사님이 계세요. 그분을 롤모델로 삼아서 좀 공부를 했었고 지금도 활동을 좀 이어서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해보시니까 만족감은 어떻습니까? 사실은 포기하는 것보다는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기 때문에 더 훨씬 성취감이나 만족감이 큰 것 같습니다. 그 소수자 중에서도요, 이 장애인 인권 문제에 관심이 아주 많으시다고 들었어요. 예, 근데 기획소송을 진행을 한다. 이 기획소송이라는 것이 저희 이제 비법조인들한테는 좀 생소한데 어떤 겁니까? 저희는 이제 임팩트 소송이라는 표현을 좀 거창하지만 쓰고 있는데요. 이게 사회를 바꾸는 그런 소송이라고 저희는 좀 표현을 합니다. 특히 장애인 차별 문제의 경우에는 그 당사자가 차별을 겪었을 때 어떤 뭐 돈으로 피해를 보상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이제 법원을 통해서 제도를 바꿀 수 있는 어떤 판결을 이끌어내면 그게 다른 장애인들한테까지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러니까 장애인들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사회를 좀 바꿀 수 있는 그런 소송들을 하고 있고 사실은 주로 저희가 어떤 장애인분들이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하고 찾아오는 경우도 있지만 찾아오지 않아도 이런 문제는 계속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필요한 소송을 할 때 어떻게 보면 저희가 원고가 좀 되어주세요라고 이렇게 좀 장애인 당사자분들한테 부탁을 드리기도 합니다. 이렇게 해야 세상이 바뀝니다. 네네, 제도를 바꿀 수 사회가 있습니다. 바뀝니다라고 먼저 설득을 하시고 맞습니다. 아마 그 부분이 가장 큰 차이인 것 같네요. 앞서도 이제 잠깐 말씀하셨지만 찾아오는 것에 대해서 일을 한다는 것이 일반 변호사라면 공익 변호사는 기획소송이라는 것은 이제 먼저 찾아가서 어떻게 하면 사회가 바뀔까, 제도가 변화될까에 대한 부분인 거죠. 그러면 그런 방식으로 기획소송을 통해서 실제 좀 개선된 사례나 어떤 제도의 변화 등이 있어 왔는지요? 사실 이게 생각보다 시간이 정말 많이 걸려요.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소송도 있는데 뭐 대표적으로는 이제 저희가 모두의 1층이라고 이제 활동을 이름을 붙였는데 그 휠체어를 이용하시는 분들 그리고 다리가 불편한 어르신 그리고 유아차를 끄는 이제 엄마가 저희의 원고이시고요. 편의점
그리고 카페, 어. 호텔을 상대로 저희가 이분들이 다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개선하라라는 그런 요구를 하는 소송을 예. 했었고요. 저희의 그 요구가 상당 부분 받아들여져서 그렇군요. 지금 저희가 그것을 잘 이행하고 있는지를 계속 추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단순히 그냥 그 취약계층이나 약자를 대변한다는 것 물론 포함인 것 같아요. 네네. 포함이고 네네. 그 말고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더 살아가는 미래가 좀 더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바뀔까에 대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조금 좀 민감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 이게 돈을 그렇게 많이 벌 수 있고 뭐 클라이언트가 먼저 찾아온 게 아니니까 제시하기도 애매할 테고 그렇죠. 어떻게 하시나요 그 부분은? 그러니까 아무래도 저희가 하는 활동이 이렇게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구조는 좀 아닌 것 같고 예. 그리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또 사실은 이 사회를 변화시킨다는 게 사실 또 장담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돈이 안 되는 일들을 저희는 하고 있는 거라서 사실 저희 단체는 이제 좀 후원을 받기도 하고 예. 꼭 필요한 어. 활동에 대해서는 공익재단 같은 곳에 저희가 지원 신청을 하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또 꼭 필요한 연구 같은 경우에는 뭐 국가인권위원회라든지 필요한 기관에다가 저희가 이렇게 수주를 받아서 연구를 하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그렇게 이제 기관 쪽에서 공익 변호사를 통해서 뭔가를 좀 같이 협업을 하는 경우도 있나요? 네, 있습니다. 저희가 의견을 드리기도 하고요. 이런 거 한번 연구를 해보자, 발굴을 해보자라는 차원이겠죠? 네, 제안을 드리기도 하고 또 먼저 국가기관에서 네. 필요한 정책이나 이런 것을 만들기 위한 또 연구를 제안하시기도 예. 하고요. 서울에서 그 부산으로 오신 이후에 지금 뭐 사무실도 제대로 이렇게 갖춰지지 않은 상태인데 열심히 워낙에 동분서주 하시니까 가시는 곳이 이제 사무실일 것 같긴 합니다. 네. 외롭진 않으신지 단 뭐 0.5%라고 해요. 이 숫자에 대한 부분 여러 가지 생각이 많으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사실은 먼저 이렇게 공익 전업으로 부산에서 활동을 하신 분이 계시고요. 네. 그분이 사실은 조금 혼자서 많이 소진된 상태셔서 또 이제 저도 이제 활동을 하면서 걱정을 많이 하면서 서울에서 네. 부산으로 왔는데요. 서울에서는 공익 전업 변호사들도 이렇게 숫자가 조금 100명이 넘다 보니까 네. 분업이 가능하고 좀 활동을 같이 많이 했는데요. 부산에 왔을 때 걱정을 했지만 생각보다는 이렇게 전업은 아니더라도 공익 활동을 병행하시는 그런 좀 뜻있는 변호사님들이 계셔서 그런 분들하고 네네네. 또 같이 활동을 하기도 해서 저는 아직은 또 즐겁게 힘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일반 변호사 중에서도 이제 뭐 공익 변호사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네, 네. 그런 성격을 많이 갖고 활동하신 분들이 또 있으니까. 네, 있으시고 또 변호사 법에 따르면 예. 모든 변호사들이 연간 일정 시간 이상의 공익 활동을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게 있습니까? 네, 그래서 사실은 또 조용히 드러나지 않게 공익 네. 활동을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저는 그런 분들이 정말 꼭 필요한 법률 지원하고 연결될 수 네, 있도록 네. 어떻게 보면 좀 다리 역할을 하는 게 또 공익 전업 변호사의 역할인 것 같기도 그렇군요. 합니다. 이게 사실은 저희 일반 시민들이 볼 때는 변호사에 대한 뭐 선입견이나 편견도 분명히 있는 부분이 있는데 또 이런 얘기 들으니까 다른 활동에 대한 우리가 모르는 부분도 많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지금 진행 중인 재판은 혹시 어떤 거인지? 부산에서 하고 있는 소송 중에는 발달 장애인들을 원고로 해서 네. 저희가 이제 선거 참정권을 보장해달라라는 요구 소송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선거할 때 투표를 할 때 장애인들한테 편의가 필요한데요. 발달 장애인들도 이렇게 또 투표 보조가 필요한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공직선거법에는 현재 시각과 신체 장애인에 대해서만 그런 게 가능하도록 법이 되어 있어서 그런 것을 저희가 좀 바꿔보려는 소송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법적 공익 모임이 선정한 그 공익 변호사 대상도 받으셨다고 해서 앞으로 어깨가 더 무겁겠지만 많은 변호사들에게 좀 꿈과 또 우리 사회의 희망이 되어주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공익 변호사 이주원 변호사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